민주당 몇 번까지 안정권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판이 워낙 유동적이라 뭐 안정적인 현실적 없지만 뭐 지난 18대 국회 때 워낙 성적이 안 좋았을 때 15번까지 됐죠. 그러니까 14번은 괜찮다.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용민이가 있는데 다 떨어뜨려버릴 수 있어 우리 용민이가 입만 열면 반성하지 않는다. 나 원래 그런 놈이다. 민주당이 시켰어. 몰랐냐? 다 죽었어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도 당의 후보인데 그렇게까지. 아니 어차피 2판 4판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은 그 라디오죠. 라디오는 민주당의 자금으로 제작한 것이었다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반성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 총선 전국을 좌우할 최고의 폭탄은 김용민 입이에요. 잘해야 돼요 지금. 동의합니다. 아니, 이제 오늘, 다 동의하기로 했어요. 예, 오늘 어버이연합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후보급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그 어버이연합이 그 조중동 기자들을 이끌고 한번 참전이죠 당연히. 그리고 김용민 내 차를 지금 추적하면서 어떻게든 선거운동 차량이요? 네, 추격하면서 추격하면서 어버이연합이 오고 그 앞에서 이제 당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또 미리 입수하여 도망갔지. 기자가 쫓아오는 거지. 추격전이 막 벌어지고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근데 만약에 거기서 김용민이 그 피하지 않고 우통을 벗고 여기 민주 쓰고 어버이연합 아저씨들과 함께 할아버지들과 막 신호를 몸에 부으면서 그랬어 봐요. 지금 막 가자는 거지? 이 총선은 다른 분석 다 필요 없어. 14번 안 돼요, 그러면? 14번 안 돼. 14번이 아니라 9번도 안 돼. 그러면서 그 상태로 한명숙 총리가 대표가 달려가는 거예요. 막. 끌어안고 막 저를 살려주세요. 지금 저 얘기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사퇴하라는 얘기하지 마라. 뭐 이 얘기 같은. 아니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얘기야? 안 해요. 그건 언론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민주당의 스탠스는 우리가 도와주기는 애매하다. 사안이. 하지만 니네 힘으로 돌파해라. 알아서 살아와라.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안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엔 애매하잖아요. 진짜로. 어떻게 이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민주당, 그러니까 당대당에 모양 안 나는, 게다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안 되거니와 민주당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다니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김어준 씨가 당의 전략본부 장관. 그런 건 없어요. 당의 입장을 본인이 막. 형 조용히 해. 지금 SNS 검색률이 문재인과 모두를 다 넘어섰어. 김용민. 어제부터 압도하고 있죠. 네. 그 전국민 SNS 검색률 1위를 자랑하는 김용민 사과.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그 SNS 검색률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겠다. 사과 범보. 사과 범보. 신어 붙고 막. 그러면서 난 단식에 들어간다. 막 그러지. 자, 그러면 김용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잠깐 어차피 우리가 딴 데서 이걸 설명할 뭐 매체나 왜냐면 나는 본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길게 하거나 우리끼리 변명할 수 없거든요. 여기는 비교적 주진우도 김용민도 없기 때문에 제가 좀 3자적 입장에 가까운 척하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났고 그래서 이제 밤에 만나서 다그쳤죠. 어떻게 된 거냐? 지도 기억이 안 나지. 안 나는데 이제 차츰 이제 더듬어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터넷 방송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방송도 했다가 녹화방송도 하는 그런 성인 방송이었어요. 근데 그 방송에는 작가가 있어요. 원래. 그런 옛날 인터넷 성인 방송들이 다 대본 없이 돌아가는 다 아이들인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김구라 씨가 했던 그 방송도 다 대본이 있어요, 사실은. 그 대본을 현장에서 욕을 얼마나 더 세게 하느냐, 덜 하느냐의 차이지, 기본 대본이 다 있어요. 그걸로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도 인터넷 방송을 해봐서 알죠. 근데 그 얘가 좀 늦게 도착해서 대본을 못 본 거예요, 잘. 그래서 이 대본을 작가가 주니까 초고를 들고, 보통은 이제 자기가 고치거나 하거든, 너무 심하면. 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본 플레이를 하다가 그 대목이 나오는 데가 온 거야. 근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가 뭐냐면, 이라크에서 왜 제수들 이렇게 빨갛게 껴가지고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막 쌓아놓고 막 여자 간수가 남자 아저씨를 목에 묶어가지고 막 빨갛게 껴서 돌아다니고 서로 이렇게 하여튼 성적 행위를 하게 막 만들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그런 게, 그게 이제 그때 미군 중에 한 사람이 찍은 사진이 노출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화제가 됐죠. 그리고 뭐 칸타나모 기지 얘기 뭐 이럴 때였어 이게. 그래서 그 사진을 놓고 대본을 쓴 거야. 근데 거기에 그렇게 대본이 나와 있으면서 가로치고 여기 책임 있는 정치인 이름을 거론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쭉 이제 대본을 막 하다가 그 차례가 됐는데,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을 거론해 주세요 하니까 머릿속에서 그 이름을 떠올리는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순으로 거론한 거야. 부시, 럼스펠드, 라이스. 얘는 사실은 그 생물학적 여성을 특정한 게 아니라 전쟁 범죄의 책임자를 야유하는 성인방송 방식으로 천박하게, 그 야유도 방식에 천박하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건 맞아. 그건 욕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론된 인물들의 단계로 넘어가서는 이게 전쟁 범죄 책임자를 거론한 거야. 그 앞뒤는 자르고 말은. 그 말 자체가 가진 천박성은 그것대로 공격받아야 할 일이었으나, 라이스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촉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성 성폭행 프로그램으로 싹 바꾼 거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야유한답시고 했던 표현의 천박함,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냐라고 할 것을 여성 성폭행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도 다 앞에 부시, 럼스펠트 빼고 라이스만 얘기해요. 라이스만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죠. 걔네들이 마치 김용민이 여성을 특정하여 이렇게 공격한 것처럼 프레임을 싹 바꿨고, 그 프레임 안에서 사실은 누군가가 이건 이렇게 잘못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프레임은 아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나는 김용민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같은 편이니까. 응? 그 구차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과하고 끝내는 걸로 일단은 간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한겨레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조선일보의 프레임은 이 작전인데,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성단체가 사과하라 그러면 여성단체도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성단체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성폭행에 관련된 사안이면 여성단체가 받아서 타이르고 뭐 성평등 재교육 시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돌파구가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성단체가 대신 설명할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여성단체가 끼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별로. 근데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부담이 되죠. 원래 우리 편은 없어. 원래 우리 편은 없기 때문에 매체 중에 일부가 그건 그거고 이 프레임은 이 프레임인데 그렇게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다 덮으려고 한다. 이건 비겁한 프레임이거나 하고 잘못된 프레임이라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면 그 다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조중동한테 민간인 사찰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그렇지. 8년 전에 했던 그 멘트,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직했으면 그 자체로 아웃인 거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퇴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정당의 기본 논리로 하자면 사퇴가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정치인이 되고 싶었잖아. 그런데 사퇴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야망, 혹은 뭐 정치가 이미 직업이 된 뭐 2선, 3선이라고 하면 그걸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기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리고 도덕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지. 자기를 던지면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당 프레임으로 여기 나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는 것은 역시 도덕적 결정을 하였구나. 그게 아니에요. 응? 무슨, 역시 예를 들어서 인권단체에 있는 사람이든 정당 정치인이든 자기 정치적 야망을 접고 내려놓았구나 하고 주는 임팩트도 없어요, 이거는 전혀. 그냥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죽은 거지. 한마디로. 깨!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발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방식으로 돌파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낙선될 수도 있죠.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될 수도 있는데 사퇴해서 차라리 나중에 후위를 도모해라. 우리에게 후위는 없어. 우리는 그냥 어차피 처음부터 이렇게 산화할 운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산화할 거면 여기서 산화하는 게 우리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투표하라고 독려하며 대가를 받고 가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새누리당은 빨개 먹고 민주당한테 가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해주세요. 거기다 민주 쓰고 밑에는 통합 대 쓰고 취재 좀 하셨죠. 잘못했다는 거에 뭐 이론이 있는 사람이 없을 그건 없죠. 거예요. 네.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고 그렇죠. 해도 그 조국 교수가 잘 얘기했더만요. 풍자와 해악에도 금도가 있다. 네.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혼나야 되는 것이고 혼나야지. 그것과 별개로 이 뒤에 그거를 여성 성폭행의 프레임으로 잡아가는 것은 얘가 야비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거지. 이 소식 접하셨을 때 김용민 후보의 이제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소식 접했을 때 당에서 처음 반응이 솔직히 어땠나요? 다지. 오늘 그게 반응이 뭐였어? 그것은 말이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나. 따지. 그러니까 사퇴시켜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죠. 한나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막 날릴 수 있거든요. 박근혜라는 오너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 날리잖아. 손수도 꽂고. 민주당은 아무리 위해도 손수를 꽂을 수는 없어요. 그 절차적 문제나 자기들 내부 논리가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는 손수조는 박근혜를 위해 공천한 거잖아요. 손수조는 손수를 위해 공천한 게 아니고 손수조는 박근혜를 위해 공천한 거예요. 그것도 돼, 걔네는. 그리고 날리는 것도 되고. 문대성을 날릴 수도 있어, 걔네는. 필요하면. 거기서 반발해도 소용없거든. 필요하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과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항상 불리하죠. 이 방송을 듣거나 여기 오신 분들이 김용민을 당선시키던 당선시키지 못하던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사과할 거면 사과해. 우리는 중간에 절대 그만둘 수 없어. 우리는. 어차피 잘할 운명이 언제가 우린.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걱정할 것은 김용민이 옷을 벗고 이렇게 민주당 써가지고 막 마음을 뛰어가면서 나는 민주당을 사랑해요 막 이러면 참 아름답겠네. 배에 막 덜렁덜렁합니다. 뒤에는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 민주, 진보 막 여기 한명숙, 이정희 사진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총선 끝난 다음에 김용민이 당선됐으면 여기 와서 앉을 것이고 낙선됐으면 저기 앉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총선 끝난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